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의 폭염 엄청납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폭염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10,000명을 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요. 정말 엄청난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럽 정치권에서 이른바 에어컨 전쟁, 에어컨 정치가 화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은 에어컨을 늘리면 이게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에어컨을 틀면은 극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SNS에서도 에어컨을 틀면은 극우다. 이런 비판이 뭐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말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우리로서는 사실 더우면 에어컨 당연히 틀 수 있으면 틀어야 되는 건데 에어컨을 틀면 극우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 이게 정말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나라 좀 98%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무슨 소린가 이게 알기가 힘든데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틀자 이런 주장을 하면 좀 극우로 몰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히틀러 사진과 에어컨을 합성한 게시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요? 이게 사실 다른 이유보다 뭐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이제 유럽 전역에 있는 이제 우파 정당, 특히 이제 극우 정당들은 에어컨을 다음 총선과 대선 공약까지 이제 내세운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를 주요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었군요. 예,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 네.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독일의 극우 정당들이 앞다퉈서 모든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인데요. 네. 네,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나 좌파 정당들, 친환경 단체들은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가정마다 설치하면 전력 부담이 커지고 또 냉매제 가스로 인한 온난화만 더 유발을 한다. 상황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더 심고 집에서는 조명을 끄고 이제 커튼을 두껍게 달아서 햇빛을 차단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덥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당장 눈앞에서 지금 1만 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끔찍하게 더운데 에어컨을 달지 말자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특히나 이제 구도심지의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이제 배선이 낡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커서 이제 에어컨을 못 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요. 에어컨 한 대는 보통 지금 200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부 승인을 받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치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비용보다 설치 비용이 오히려 한 5배 정도?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으로 몰리든 어쨌든 에어컨을 당장 이제 설치해준다는 정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더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극우 정당들이 에어컨 설치를 전면에 내걸 그런 이제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이른바 에어컨을 설치하자 이러면 이제 극우로 약간 몰리는 그런 흐름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근데 극우 정당들이 한편으로는 또 뭐 유럽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좀 강하게 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상당히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그동안의 정권들이 에어컨을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주된 원인은 결국엔 전력난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력난은 이전 정부들이 이제 앞뒤 고려를 않고 무분별하게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네. 이제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원전들을 전부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는데요. 지금 유럽 전체로 치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극우 정당들은 이런 정책이 결국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이제 망쳤고 에어컨조차 못 다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좌파 정당들은 여기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지금 좌파 정당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전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서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싸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쪽 주장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지금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건 사실이고 전력 생산도 그걸로 인해서 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이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면은 이제 발전이 어렵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안 불면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수급이 그만큼 이제 기후 영향을 너무 타기 때문에 이 불안을 막고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차선책으로 택한 것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천연가스는 이제 온실가스 비중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유럽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대러 제재가 실시되면서 거의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원전은 사실 이미 노후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발전소 수명을 연장한다 해도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가동을 멈춰놓은 원전이 2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걸 당장 재가동하자는 게 극우 정당들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독일 정부에서 이것도 실사를 했는데 이걸 다시 안전하게 재가동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금 당장 뭐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그런 결론이 또 나왔는데요. 결국 정치권에서 각 정파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만 전력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참 쉽게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논란이 유럽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군요. 우리 같으면 뭐 더우면은 당장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에어컨 당장 설치하고 뭐 그걸 참지 못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가지고 좀 정치적인 논란이 치열하군요. 그런데 결국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그 마크에 이제 전력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 특히 이렇게 전력 문제가 좀 심각해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 지역이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긴 한데요. 네. 아마 이거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역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싼 가격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비용 문제가 크게 이제 우려가 되지 않았었다가 어허. 갑자기 너무 이제 요금이 올라가면서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석유 가격을 예시로 들어보면 러시아 석유는 유럽과 송유관으로 촘촘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운송비가 들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내에서 이제 생산 단가가 배럴당 18에서 20달러 선이었다면 이제 유럽으로 전달되는데 4, 5달러 정도 이윤만 붙여서 수출이 됐습니다. 아, 유럽에서는 그냥 러시아산 석유를 밸브만 틀면 그냥 바로 갖다 쓰는 시기였으니까 별도의 운송비가 별로 그렇게 거의 안 들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동산 원유의 경우에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생산 단가는 8달러 정도로 러시아보다 싼데 문제는 운송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가는 이제 러시아산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아하. 배럴당 50달러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은 그동안엔 거의 중동산 석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선에 사왔었는데 네. 유럽 국가들은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입을 하다가 어허.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또 복지 예산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합적인 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뒤이어 중동 전쟁도 터지고 네. 지금 미국과는 극도로 사이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나마 싼 값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중동 석유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가져올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받던 러시아산보다 4배 이상 비싼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미국산 천연가스를 이제 갖다가 쓸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아하. 육로로 또 그걸 또 운송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95%에 이르렀는데 이게 갑자기 다 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아까 탈원전을 한다고 또 어허. 원전들도 한꺼번에 가동을 중지했고 이제 와서 원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또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에너지 환경이 너무 좋았던 데 비해서 네. 갑작스럽게 복합 위기가 찾아오면서 에너지난이 심해졌다. 미리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어쨌든 유럽이 호시절 싼 값에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쓸 때 그때 조금 그렇지 않은 만약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일종의 동맥경화식으로 막히면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군요. 이런 상황이 뭐 비단 유럽만의 상황이다. 우리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현재의 국제 정세잖아요. 이런 유럽의 상황,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로 지금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도 심해지고 있고 전력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 계획이 굉장히 잘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간 사업자가 전력 공급자 중에 없고 국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유럽은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통폐 앞에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분야 집중을 위해서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엄청난 규모의 대형 공장들, 네.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특히 AI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수록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정도로는 그래도 전력 수요를 버틸 수 있는데 이게 한 단계 높아질수록 한 100배 혹은 200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30년대부터는 아마 로봇이 또 상용화될 수 있고 AI가 또 고도로 발전하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수천 개 이상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전 시설을 엄청나게 늘려도 이게 과연 감당이 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허. 또 지구온난화도 지금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네. 반대편에선 또 냉방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전력 수요 대비가 잘 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유럽처럼 냉방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지금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 발전에 따른 이 전력 수요의 증대 이것은 뭐 정말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유럽에서 이른바 냉방 정치 논란이 뜨거운 이유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국제 이슈 다루는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